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시가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5월과 7월 북한의 람사르 협약 회원국 가입과 금강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 여부에 맞춰 북한과 구체적인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두루미 서식지 보전 프로젝트 참여와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또 북한의 생태적 가치를 지닌 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민간 교류 사업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올해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총 물동량 3억 톤 시대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물량을 늘리고 또 동부가 가정 항만으로 육성하는 방안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수 광양항의 총 물동량은 2억 9,400만 톤. 올해 3억 톤을 달성하겠다는 게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목표입니다. 광양항을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뿐만 아니라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글로벌 복합 물류 항만으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그분 첫째가 컨테이너 화물이고 두 번째가 철광석, 세 번째가 석유화학, 그다음에 일반 화물, 자동차 화물 각각 다른 요소들을 잘 집합해서 종합 물류 항만으로. 하지만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은 223만 2천 TU로 300만 TU 규모의 인천항보다 물량이 적었습니다. 한진해운 파산 사태와 중국 항만의 환적 화물에 대한 공격적인 인센티브 시행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때문에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자동차 한적기지 육성, 광양항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45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광양항 배후단지도 글로벌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양만권 배후부지를 동부가 물류 거점으로 지정해 정부의 역할을 키우는 것도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배후부지를 동부가 물류 거점으로 지정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전남 8대 공약에 포함된 광양항 경쟁력 강화, 광양항이 동부가 수출이 거점 물류항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오인성 전 나주시 교육장이 전남 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 전 교육장은 어제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현안과 방향을 알고 있는 자신이 교육감이 돼야 한다며 40여 년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살아있는 교육과 의미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전남 도교육감 선거는 오 전 교육장과 함께 장서궁 전 전교조 위원장,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 등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남도지사 경선 구도가 윤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노관규 전 시장의 불출마로 지역 후보군이 없는 상황에서 동부권 민심 잡기가 경선 통과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치러진 전남도지사 선거는 본선보다 경선 통과가 더 어려웠습니다. 특히 인구 밀집도가 별도로 중서부권 출신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동부권 인물난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최근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도 당시 민주당 박준영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후보가 중서부권을 기반으로 수장 자리를 꿰찼습니다. 당선인들과 경쟁에 나섰던 후보군들 가운데 여수가 지역구인 주승용 의원을 제외하고 관내 후보들의 등판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부권에서 탄탄한 기반을 갖춘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후보들의 민심 잡기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순천시장과 지역위원장 역임 등을 통한 노 전 시장의 확고한 지지세를 누가 흡수할지가 경선 통과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경선에서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조사가 각각 50%씩 반영돼 아직까지 누가 우세하다고 속단할 수 없습니다. 노 전 시장 측에 특정 후보 지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치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 특히 후보들마다 순천 선거 사무실 개소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 펼쳐질 애정 공세도 거세질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중서부권에 한정된 연구와 취약한 기반이란 이중고를 극복하기 위한 동부권의 표심 확보가 이번 전남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지방 의원들의 주요 소임 중 하나,
바로 시군의 조례안을 만들어내는 입법 활동인데요. 지난 4년간 시군의 의원들의 활동 실적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시군의회 의원들의 조례 발의 실적을 정리했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여수시 의회에서 조례안 최다 대표 발의자는 김유화 의원, 모두 12건이었습니다. 이어 이상우 전창곤 의원이 6건, 김양효, 박성미 의원이 5건, 주재현, 송화진 의원이 4건씩을 기록했습니다. 김행기, 서완석, 오홍우, 원용규 의원 3건, 나머지 의원들은 2건 이하였고 조례안을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들도 김종길, 김희숙, 박옥심, 박정채, 이정만, 이찬기, 최석규 의원 등 7명이나 됐습니다. 순천시 의회에서 최다 대표 발의는 김인권 의원으로 15건이었고 이어 신민호 의원이 12건을 발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서정진 의원이 11건, 허유인 의원이 10건의 조례안을 만들었고 장숙희 의원이 8건, 박계수, 이옥기, 정철균 의원이 7건씩이었습니다. 조례안을 한 건도 내놓지 않은 의원들은 강형구, 문규준, 유해숙, 임종기, 주윤식 등 5명이었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문양호 의원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성희, 백성호 의원이 5건씩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어 진수화 의원이 4건을, 서영배, 서상기, 심상례 의원이 3건씩을 만들었고 나머지 의원들은 2건 이하였습니다. 공군의회에서는 임선신 의원이 12건으로 최다 발의 의원으로 집계됐고 송우섭 의원이 10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장세선 의원이 임기 동안 5건을, 권영길 의원이 3건을 발의했습니다. 물론 입법 활동의 성과를 무조건 조례 발의 건수로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4년 임기 동안 시군 의원들이 지역의 법규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여 왔는지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는 될 수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 인근에 친환경 명품 탐방로인 미르마루길이 조성됩니다. 고흥군은 국비 10억 원 등 총 사업비 23억 원을 들여 우주발사 전망대에서 용바위까지 4km 구간에 스카이워크와 용굴 탐방로, 집트랙 등을 갖춘 친환경 탐방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지난해 초 공사에 들어가 다음 달 초 준공할 예정입니다. 미르마루길은 용과 하늘을 뜻하는 우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탐방로 주변에는 우주발사 전망대와 용바위, 다랭이논 등 다양한 볼거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광양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드론을 이용해 민관 합동으로 통합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경찰, 소방서, 군부대, 드론업체와 민관 합동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재난재해 발생에 드론을 활용한 현장 상황 수집과 구조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통사고와 화재 현장의 상황을 촬영해 영상으로 제공하고 조난자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해양경찰 정비창은 해경함정을 수리하는 조선소입니다. 현재 부산에만 있지만 중국어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포에 서부 정비창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1차 심사를 통과해 사업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갈수록 흉포와 조직화되고 있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막아내고 있는 해경. 조난 선박을 구조하고 실종자 수색까지 해경 경비함정 90여 척이 24시간 서해 황금어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각종 해난 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경 경비함정 등은 정기 검사 등 점검을 수시로 받아야 합니다. 부산에 있는 해경 정비창이 연간 240여 척에 달하는 모든 해경 함정 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형 함정은 목포에서 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대형 함정은 부산에 위치한 해경 정비창에서 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에서 부산 정비창까지 이동거리만 400km, 1000톤급 함정 기준으로 연료비만 1000만 원이 듭니다. 경비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속한 출동 대응을 위해 해경 서부 정비창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목포 허사도 인근 15.6만 제곱미터 항만에 2,500억여 원을 들여 접안시설과 정비동 등을 설치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1차 심사를 통과하면서
해경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해양경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해경 서부정비창이 신설되면 전남 지역 수리조선소와 협업을 통한 기술력 향상은 물론 지역 조선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라남도가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76%인 하수도 보급률을 2020년까지 82%로 올리기로 하고 내년도 국비 예산 지원을 올해보다 55% 증액된 3,152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2015년에 시작된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은 현재 여수시 등 6개 시군 등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때 아닌 춘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경북 김천의 실시간 모습인데요. 여전히 한방눈이 이어지고 있고 일부 도로를 제외하고는 온통 하얗게 뒤덮여 있습니다. 그 밖에 강원도와 충청도 또 눈이 잘 내리지 않는 부산이나 대구 등지에서도 눈이 내리고 있고요. 적설량도 급격히 늘어서 어제부터 지금까지 제주 어리목에는 22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그 밖에 경북 칠곡에는 13.2cm, 대전에도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여 있습니다. 대설특보 지역도 강원 중남부 산간지방과 충청, 남부지방 곳곳으로 늘어난 상황이고요. 경상도 해안지방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 산간지방과 경북 북동 산간지방에는 5에서 최고 20cm가량의 봄눈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동해안과 경상도, 전북 내륙지방에는 3에서 10, 영서와 경기 남부, 충청 곳곳으로도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에서는 약한 비가 내리거나 진눈깨비가 날리겠습니다. 오늘 꽃샘추위는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도, 대구는 0.1도 등으로 체감온도는 영하권을 맴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내려가서 서울이 4도, 강릉 3도, 부산은 6도에 머물겠습니다. 동쪽 지방의 눈과 비는 내일 새벽에 차츰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로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